점을 보러 손님이 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이제 어떤 일인지 딱 보이실 거 아니에요? 아, 저 사람한테는 죽음이 보인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상문이죠. 상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당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당하니까 술주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상갓집을 갔다 와서 걸리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완전 아기 때 그때 겪은 건데 갑자기 어떤 신도님한테서 이제 신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난리가 났다. 그게 뭐냐면 남자가 상갓집을 갔다 오고 얼마 안 있다가 계속 귀신이 자기를 끌어당기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잡고 몸을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계속 겪고 있었던 거지. 뭐 보이는 왜 곳곳에 왜 문 틈 사이나 아니면 농 틈 사이 있죠. 그런데 계속 숨어 있는 거예요, 남자가. 그래갖고 점을 봤는데 그게 돼가지고 거기로 가봤단 말이죠. 이게 완전 다크서클 완전 심하고 이게 살이 거의 다 빠져가지고 피골이 완전 다 말라가지고 그리 있었단 말이지. 그게 보더니 막 제발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신을 본 거예요. 귀신을 보니까 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발목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는데 풀고 난 다음에 그 양반이 괜찮아졌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문을. 그런 분들 대부분은 뭐냐면 제일 최악인 건 죽음. 그 다음에 내 하던 일이 막히고 내지는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집안에 옮겨 붙으면 이제 집안에 우환이 생기거나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부지기수고 또 바람 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입니다. 부작용은. 상문이 그렇잖아. 마지막 가시는 길에 배웅인데 나는 그런 데는 꼭 가지 말아요. 자살. 그 다음에 험하게 가신. 그리고 뱃속에 임신을 하고 있다든지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상갓집을 절대로 가면 안 되고 특히나 아홉수 삼재 때는 특히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사주상에 평생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간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갔다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그 사람은 아무리 깨끗이 죽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장례치른 사람이 한두 사람이가 근데 그 사람들 다 사인이 밝혀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이 사람한테 인사하고 나오다가 다른 집에 자살기가 있는데 그게 나한테 옮겨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분은 심하게 걸리는 분들은 잔치집에서도 걸려. 잔치 음식 먹다가도 걸린단 말이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갈 경우에는 아예 물 한 모금도 먹지 말라고 해요. 물 한 모금도.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상당했을 때 결코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거의 통합이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비방이에요. 집에 팥을 항상 사놔. 그리고는 한 주먹지 갖고 그걸 끓여. 그러면 자줏빛이 올라옵니다. 검붉은. 그러면 그거를 3번을 마셔요. 양은 상관없어. 3번을 마시고 이게 이제 이어서 갈리는 건데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기본만 알려줄게요. 굵은 소금, 천일염. 꽃소금, 맛소금 안 되고 천일염을 봉다리 이렇게가 싸. 그러면 주머니에 넣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상가집에 도착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해더라도 절대 먼저 이사하면 안 돼. 제일 먼저 가서 그냥 조문을 해야 돼. 조문을 하고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그것도 절대 먹으면 안 돼. 물 한 모금도. 아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못 먹는다라고 이제 거부를 하셔야 돼요. 그 끝까지 권하면 안 돼. 왔는데 서운하게 그래도 물 한 잔 먹어. 그것도 권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무당집에서 듣거나 자기가 상문을 겪어봤기 때문에 안 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꽃들이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건들리면 안 돼요. 꽃에서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에도 뭐냐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신발 신고 바로 나가야 돼. 나가고 차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소금을 꺼내. 이렇게 터트려. 그래서 그 소금을 내 몸에 쳐. 치고 난 다음에 바닥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발로 밟고 타고는 가다가 편의점이 됐든 국밥집이 됐든 밥집에 필수적으로 들려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그쪽에 떨져놓고 오는 거거든. 그렇게 왔을 때 들어오자마자 입었던 옷을 다 벗어서 세탁. 그리고 내 몸은 깨끗하게 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꿈자리가 사납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그러한 증상들이 있으면 바로 무당한테 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일주일 한 열흘 상간에는 오시면 바로 풀어드려. 이 자리에서. 근데 그게 시기가 지나고 오래됐다. 그러면 그는 어쩔 수 없이 굿당을 가야 되는 일로 바뀌는 거지.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고 또 하나 있어서 이게 상갓집을 나는 웬만하면 왜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내가 데리고 와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상문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열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격이 바뀐다든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 갑자기 뭐에 씌인 것처럼 왜 그런 말 하잖아. 뭐 씌인 것 같아. 그런 걸 한 번씩 얘기를 했다 들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당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종의 끝은 죽음이다. 근데 보통 상문이라고 하면은 누가 죽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거고. 아니요, 그것도 맞는 거죠. 소위 말해 막 보다가 시댁 쪽에 상문 들었네, 상복 있는 게 보이네. 그거는 뭐냐면 3년에서 5년 안에 누군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일 돌아가셔도 내일 돌아가신다는 말은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넉넉 잡아 2, 3년이라고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명을 얘기하면 우리가 혼나는데 청기누설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개중에 오셔서 언제 죽어요라고 묻는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거 묻기 전에 그냥 효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상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묻는 의도가 나는 가끔 궁금해서 우리 할머니가 물어보거든. 왜 그걸 묻냐고. 평소 때 잘하면 되잖아. 나이 먹었으면 죽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내 부모가 걱정이 돼서 묻는 거야. 뭐 얘기는 해줄 수 있다마는 대놓고 물어본다니까. 요즘에는 와가지고 저 상복 입을 일 없어요? 상문 들지 않았어요? 라고 묻는다고. 되게 혼낸 사람도 있어요. 인기는 있는데 얼버무려서 우리가 얘기를 해주지. 이게 상문이 들었다, 집안에 상문이 들었다는 건 내가 그러니까 집안에 상이 날 일이 있다 이건 거고, 사람이 점을 보라는데 상문 걸렸다, 이 표현은 이미 내가 상갓집을 갔다 와서 걸렸다라는 거지.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땅에 가서 보면 사자굿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사자복 이런 거 걸어놓고 하시는 거를 봤는데, 그거는 뭐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상문이 걸려서 이 사람이 명이 얼마 안 남았다든지, 아니면은 내 부모가 명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도 빌어주고 싶고 더 살았으면 싶다, 그래서 풀어준다든지, 내지는 병세가 깊어서 얼마 명이 안 남았을 때 그 일을 해준단 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붕 위에 삼사자가 뜨면 그 집은 초상난다 그랬어요. 사자가 한 분이 떴을 때, 두 분이 떴을 때 다 다르단 말이지. 근데 사자님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되는 일 중에, 업무 중에 하나인 거고. 근데 삼사자가 딱 떴을 때 그 마당에 사자상을 차립니다. 사자님들은 뚱뚱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생기가 있는 분이 없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지도 자지도 못합니다. 저승사자가 되려면 우리가 이 현지에서 나쁜 짓을 내야 돼. 소위 말하면 살인자, 폐륜, 그 다음에 뭐 자살, 이런 걸로 인해서 사자님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뭐냐면 인원수를 채워야지만이 내가 환생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저승을 갈 수 있는 기회를.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근데 먹지도 자지도 못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그 밥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먹어. 대신에 염라대왕님한테 고초를 겪게 되죠. 그 먹은 값으로다가 저승명부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이 얼마 남지 않았던 그분들을 위해서 사자상을 차리고, 근데 사자일 할 때는 다른 일을 못해. 병굿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과일과 뭐 고기는 들고 와도 되지만 사자굿, 뭐 병굿, 뭐 재, 그러니까 사자와 병에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사탕 하나도 안 가져와요. 그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나도 감기이기 때문에. 그는 일하신 분들한테도 안 줘요. 못 줘요. 근데 단지 다만에 다른 일들은 가져가셔도 돼요. 챙겨드리고 우리도 한 개씩 가져와서 위 앞에서 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놔두면 이제 굿당에서 이제 뭐 어려운 분들 나눠주고 이제 드시고 하시는데, 절대 건들지 말아야 될 과일이 그 두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삼사자가 딱 떴을 때 그걸 차려주게 되면 그걸 드시고 명을 더 있어주는 거죠. 명부를 지워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10살짜리 아이가 사자가 떠서 풀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몇십 년 늘어날 수 있는 거지, 명이. 근데 예를 들어가 80이 됐는데도 어머니가 좀 더 사시길 바래서 했다. 근데 그게 뭐 몇십 년 더 늘어난다, 그거는 없어요. 고비수를 넘기게 만들어주고 뭐 90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어도 그 이상은 만들어주기 힘들다는 거, 그거는 이제 그분의 복으로 사는 거거든, 조상떡으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때문에 삼사자가 떴다, 그러니까 요 들어오면 그게 보여. 사자를 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한 분, 두 분, 한 분일 때는 경고, 두 분일 때는 위험, 세 분일 때는 끝. 근데 막상 들었을 때 본인들은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모른단 말이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상들, 요즘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걸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느꼈다. 그럴 때는 이제 두세 군데 무당한테 보시고 마음에 드는 무당 선택하셔서 풀면 되는 거예요. 사자 셋이 있어도 풀어지긴 풀어져요. 그럼요. 근데 그건 무당 능력입니다. 못 푸는 사람들은 못 풀어요. 애동들은 아예 손도 못 대죠. 어쨌냐면 옛날에 아기 때는 사자 푼다 그러면 밖에 나가 있었어요. 감길까봐. 연차가 되고 신장장군님이 올바로 앉고 그렇게 됐었을 땐 상관없지만, 애동들은 절대로 사자 풀 때는 방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애동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만사형통 운수대길 로또 1등이에요.